일단은 수요일 극한부터 할 건데, 자 오늘 수요일 극한 프린트에 있는 내용 전부 다 하진 않을 거고, 너네가 수주를 다 완전 계산하면 오늘 한 번 다 나갈 수 있긴 한데, 왜냐면 앞부분 조금 앞부분 한 절반 정도는 수주랑 거의 겹쳐요. 근데 뒤에 몇 개가 이제 뒤에 몇 개가 수주랑 안 겹치는데, 월수금 애들 수업해보니까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 수주 내용 겹쳐도. 그래서 좀 더 설명을 하다 보니까 두 번 나눠서 나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수요일의 극한이라는 단어는요, 참고로 수투의 1단원이 수투 1단원이 함수의 극한인데요,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함수의 극한을 배우기 전에 이 내용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 함수의 극한을 배우는 거였어. 그러니까 얘가 함수의 극한에서 아주 특별한 케이스 중에 하나라서 얘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일반화시켜서 함수의 극한을 배우는 거였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제 예를 들면 함수의 극한은 x가 a로 갈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상황을 관찰을 하는 거였다면, 얘는 그냥 x 대신에 n을 써요. n이 a로 갈 때 이런 거 안 쓰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하나의 상황만 본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상황만 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수렴의 정의가 두 개였어요. 함수의 극한에서 x가 a로 갈 때 수렴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고 그 값이 같으면 수렴이었고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수렴의 정의는 특정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렴이라고 정의를 했었어. 그래서 여기도 그때 정의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수열이란 어떻게 보면 n에 대한 함수야. 근데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 아니라 정의역이 자연수 전체 집합이 되는 그런 집합이라서 얘도 그냥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n분의 1하면은 fx는 x분의 1, 1대를 상상하면 되는 거고, 이건 fx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승 1대를 상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면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그래프를 판단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an이 n분의 1이다. 그럼 x분의 1 그리듯이 n축 이렇게 놓고 그려주면 되겠죠? y는 대신에 이제 an축 이렇게 놓고 그렸을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라는 말은 그래프의 오른쪽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는 거랑 똑같죠? 함수 극한에서 그렸어요. x가 무한대로 갈 때처럼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니? 0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어디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이렇게 되면 지수함수를 다룰 때는 미치 음수인 경우는 안 다뤘어요. 근데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는 여기에 모든 실수를 다 넣는 게 아니라 무슨 수만 넣을 거기 때문에 n에 자연수만 넣기 때문에 그냥 점 찍어서 다루면 다룰만하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다뤄요. 그래서 n이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뭐 대충 점 찍고, n이 2가 되면 부호가 뭐로 바뀌니? 양수 플러스로 바뀌죠. 근데 그 절대값은 몇이고? 4분의 1. 요점을 찍힌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n이 3이 되면 부호가 또 뭐로 바뀌고? 마이너스. 절대값이 몇이고? 8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점점 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에 가까워지는 느낌이네요. 0. 여기도 마찬가지로 0에 뭐한다? 수렴한다. 극한이 존재한다? 그럼 수렴한다 라고 말을 해요. 딱히 너네에게 쓸만한 건 없고요. 자, 우리가 발산의 정의는 따라하세요.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산의 정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발산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요. 따라하세요. 무한대로 발산. 교과서는 이제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말을 하죠. 또는 따라하세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그 두 가지가 아닌 경우를 진동 발산이라고 해요. 어디로 무슨 발산이라고요? 진동 발산. 진동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진동 발산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n제곱이라면 fx가 x제곱인 2차 함수인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y는 x제곱 그린 다음에 자연수일 때 1, 2, 3, 4, x가 1, 2, 3, 4일 때만 점만 그냥 찍힌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래프를 상상을 해보면 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하면은 n제곱은 어디로 갈까요? 무한대로 가겠죠?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얘는 마찬가지로 n에다가 1, 2, 3, 4 넣으면 1 대입하면 몇 나오고요? n이 1일 때 마이너스 1, n이 2일 때는 1, 3일 때는 이렇게 풀만 1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겠죠? 수렴하니? 아니죠? 그럼 일단 뭐 한다 이거고
발산한다 이거. 발산 중에서도 발산 몇 가지 있다 그랬어? 세 가지. 플러스만 돼요? 아니죠? 마이너스만 돼요? 아니죠? 그럼 얘는 무슨 발산? 무슨 발산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 자, 우리가 그래프를 방금 그렸어요. 확인을 해봤죠? 매번 그래프를 그리기엔 너무 번거로웠어요. 그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따라서 수렴하면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다. 원래는 그래프를 다 그려야 되는데 이제 그래프 안 그리고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근거가 되고요. 따로 이건 증명을 우리가 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교과서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실수배는 빼낼 수 있다 나오고요. 사칙연산은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데 중요한 건 따라하세요. 극한이 존재하면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다. 극한이 존재 말이 너무 기니까 뭐 하면을 우리가 그냥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수렴 더하기 수렴이면 리미트 두 개로 따로따로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랬을 때 얘 각각이 어떤 수렴하는 값이 있다면 그 값이 계산이 된다가 되는 거야. 함수의 극한이랑 완전 똑같은 내용이고요. 이거 내가 함수의 극한에 있던 거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x가 a로 갈 때 그만 n이 무한대로 할 때 그냥 바꾸고 fx, gx는 a, bn으로 바꾸고 완전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수투랑 똑같고요. 자, 이걸 두 가지를 우리가 하는데 쓸 수 있다 하세요. 두 수렴으로 한 수렴 보장. 우리가 수렴하는 수열과 수렴하는 수열의 사칙연산, 수렴하는 두 수열 사칙연산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어떤 수열은 수렴이 보장이 된다. 단 뭐 할 때는 보장이 안 되는 거였죠? 나눌 때는 나누는 식, 얘가 분자 분모의 역할인 거야. 얘의 극한이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분리할 수 있고 0이면 분리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였죠. 수투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두 수렴을 한 수렴 보장할 수 있다는 게 얘 존재하면 따라하세요. 극한이 존재. 줄여서 뭐 한다라고 부르기로 했어? 수렴. 그러면 AN은 뭐 한다 그랬죠? 수렴. B는 뭐 한대요? 수렴. 얘는 수렴 빼기 수렴이니까 리미트를 뭐 해서? 분리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걔도 예를 들면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베타로 수렴한다? 그럼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수렴한다고 보장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AN이 수렴, AN분의 BN이 수렴, 그러면 BN이 수렴한지 확인해봐라 그러면 따라서 수렴하는 꼴 만들기. 또는 이제 얘를 수렴하는 두 수열의 사칙연산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거든. 쟤네 둘을 뭐 하면 BN만 남니? 곱하면 그러면 BN은 하고 쓰면은 얘 곱하기 얘니까 수렴 곱하기 수렴이니까 뭐가 보장된다? 수렴 보장. 분리해서 계산하면 수렴 보장된다. 이 친구는 어떨까요? 얘네들을 뭐 하면 BN만 남을까? 나누면. 그럼 수렴 나누기 수렴이니까 얘 분리해서 계산하면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어떤 추가 조건이 필요했죠? 따라서 분모가 0이 아니다. 또는 따라서 나누는 식이 0이 아니다. 정확히는 나누는 식의 극한이 0이 아니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누구를 누구로 나눌 거예요? AN을 BN분 A로 나눌 거지. 그럼 얘의 극한. 얘 극한이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우리가 분리 계산해서 보장해 줄 수가 있다. 이것도 똑같이 수투했던 거 내가 fx, gx만 a, bn으로 바꾼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대우명제 판단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라서 예시를 넣어놨고요. 우리 확통하니까 좀 더 잘 이해할 거야. 드물어간 법칙 생각하면 돼요. 자, an도 극한이 존재하지 않고 수렴하지 않고니까 뭐 한다고 말할 수 있어? an도 발산하고 누구도 발산하고 bn도 발산. 대우명제를 보면 가정, 결론. 이 결론의 부정이 앞으로 오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얘의 부정은 뭔지 알면 되는 거거든? 얘도 발산, 얘도 발산. 이거 부정이 뭘까요? 둘 다 뭐 한다? 수렴한다 하면 틀린 거야. 왜 틀린 거죠? 예를 들어봐. 얘가 수렴하는 사건은 뭐 사건 A, 뭐 집합 A, 집합 B라고 하면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에 그 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의 부정, 그럼 뒤집어 버리는 게 부정이잖아. 이거는 그럼 무슨 법칙에 의해요? 모르면 이게 A 합 B가 되니까 따라서 A가 수렴하거나 또는 B가 수렴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따라서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수렴한다. 그럼 이 명제의 대우 명제는 A, N, B, N 중 적어도 하나가 수렴한다면 A, N, B, N도 수렴하니? 하고 물어본 거야.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무조건 보장해 주려면 A, N, B, N 적어도 하나가 아니라 둘 다 수렴해야 보장해줄 수 있는 거지. 적어도 하나가 수렴한다는 보장해줄 수 없어요. 예시를 그냥 들어도 돼요. 예시를 든다면 AN, BN이 둘 다 적어도 하나가 수렴이니까 아니 뭐 하면 되잖아. 중괄호 AN 하면 이게 수열 AN이라는 뜻이고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모두 적어도 하나가 존재하면 이렇게 되고 뭐 예를 들면 bn이 1 이렇게 되면 an은 0, 1, 0이 반복되니까 수렴해요 발산해요? 그 중에서도 진동 발산. 자 bn 같은 경우는 1, 1, 1이니까 뭐예요? 1로 수렴하죠? 그러면 an은 수렴하지 않지만 b는 수렴하지. 따라서 적어도 하나는 수렴. 그럼 AN, BN은 중괄호 AN, BN 하면 이게 수열 AN, BN이라는 뜻이고요. 땡땡하면 곱하면 몇이에요? 0. 그 다음? 1. 그 다음? 0. 그 다음? 1.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예요? 발산. 적어도 하나가 수렴하지만 그 곱은 뭐하고 있어요? 그 수렴을 보장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극한의 성질에 의해 보장되는 경우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안 되는 경우는 이제 관리를 찾을 수 있으면 좋긴 해요. 자 얘는 그럼 보자. AN, BN 중 적어도 하나는 발산한다 이거야. 그거의 부정은 뭘까요? 모두 수렴하지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극한의 기본 성질 첫 번째는 두 수렴으로 한 수렴을 보장하는 데 쓸 수 있다 이거고요. 두 번째가 따라서 극한식을 계산할 수 있게 됐다. 극한의 성질에 의하여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원래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었어.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따라하세요. 극한식 계산은 대입하고 관찰한다. 쉬운 문제는 그냥 보자마자 쓱싹 그냥 풀면 돼. 어려운 문제 너무 길어서 복잡해가지고 판단이 안 돼. 그럼 하나씩 대입해가지고 무슨 꼴인지 파악을 해야 돼요. 했을 때 우리가 뭐 이렇게 되겠네 하고 결과가 예측이 되면 따라하세요. 정형 또는 따라서 확정형. 근데 이거는 애매한데 이걸 무슨 형태라고 부르죠? 부정형. 부정형 4개만 외우면 나머지는 전부 다 정형인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자 부정형 4가지 저 순서로 나는 너네가 외웠으면 좋겠어. 따라하세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0분의 0 무한대 곱하기 0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자 이렇게 외웠으면 이유는 뭐냐면은 얘 혼자 다루는 방법이 좀 특이하고요. 얘네 셋은 다루는 방법이 거의 똑같고요. 얘만 방법이 하나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네가 저 순서로 외우면 다루는 방법까지 이건 알고 있어야 돼. 부정형이 뭐뭐 있어서 몇 개가 있고 각각 어떻게 다루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수아나 혹시 무한대분의 무한대 어떻게 설명하지 기억나요? 분모의 최고차로 맞아요. 따라하세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최고차항이라는 표현 자체가 다항식에서 쓰이는 말이잖아. 다항분의 다항이든 그게 맞는데 미적분에 이제 넘어오면은 다항이 아닌 다른 식도 포함이 되거든. 그럼 따라하세요. 분모의 가장 큰 무한대로 나눈다. 다항이면 최고차항이 가장 큰 무한대로 최고차항으로 나눴던 거야. 미적분에서는 따라하세요. 분모의 가장 큰 무한대로 나눈다. 너희가 한번 복습할 거 써볼까요? 분모의 가장 큰 무한대로 나눈다. 이 가장 큰 무한대가 최고차항이었던 거죠. 수투에서는. 이제는 뭐 지수식도 나오고 여러 개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0분의 0꼴 뭐 얘네들 세 개를 다루는 방법은 따라하세요. 통분, 유리화, 이수분해. 통분을 하거나 유리화를 하거나 이수분해. 대단원 1단원 수열의 극한이고요. 대단원 2단원의 지수록을 삼각함수의 극한을 배우게 되면 거기서 여기 극한 공식 8개를 더 배워요. 이건 2단원에서. 지금은 그냥 그런 걸 배우나 보다. 나중에 배우겠지. 생각하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하나를 더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게 따라서 최고차항으로 묶어내기. 근데 최고차항이란 말이 다항식 표현이라 그랬죠? 다항식이 아니면 최고차항이란 말 쓰면 안 돼. 그래서 가장 큰 뭐로? 무한대로 뭐 한다? 묶어낸다. 할 수 있으면 돼요. 이 중에 하나로 무조건 풀려. 이건 내가 백지 준 다음에 극한식 계산 어떻게 할 거야? 대입하고 관찰을 해서 정형이면 끝. 부정형이면 어떤 부정형에 따라서 주어진 방법으로 식을 변형하고 변형해서 새로운 극한식 얻으면 또 뭐하고 시작해야 돼요? 대입했을 때 모양 관찰했는데 정형이면 끝. 또 부정형이야? 또 뭐 해야 돼? 또 식변형을 여기 있는 방법으로 식변형을 또 해? 또 뭐예요? 대입하고 모양 관찰해봤더니 정형이면 끝나고 부정형이면 계속해요. 그래서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진짜 교과서적인 풀이로 가면 막 8번, 9번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계속 이건 킬러예요. 그냥 쓰는 킬러. 근데 거기서 이제 8번, 9번 할 거를 좀 줄여가지고 한 3, 4번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방법은 일단 알고는 있어야겠죠? 이걸 일단 쓰고 넘어갑시다. 복습할 겸 한번 써보고 벌써 다 썼어? 그러면서 여기 6번은요 이거는 수에서는 우리가 안 했던 내용이니까 좀 설명을 해보자면 자 따라하세요. AN의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 이거를 한글로는 따라서 AN의 극한이라고 읽어주면 돼요. 수열의 극한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 알파로 수렴한다면 이거야. 그럼 봐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A1, A2, A3에서 여기 점점 계속 커지는 상태인 거야. 따라서 무한대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 이번에는 값이 아니라 계속 커지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기호인 거야. 그럼 이게 대입관처럼 A 무한대 하면은 여기가 계속 뭐 해지는 상태? 커지는 상태일 때 어디에 가까워진다? 라는 뜻인 거거든. 봐봐. 이거는 얘일 때보다 1이 더 클 때잖아요. A2, A3, A4, A5에서 얘는 A1부터 보는 거지. 얘는 A 몇부터 시작해서? 2부터 시작해서 2, 3, 4, 5에서 쭉 계속 여기가 뭐 해지는 상태? 커지는 상태니까 결과가 당연히 어떨까요? 이렇게도 어떨까요? 똑같아요. 이거는 따라서 짝수 번째항. 그냥 계속 얘를 좀 어떤 값에 하나씩 가까워진다? 그럼 짝수 번째항도 띄엄띄엄마다 계속 어떤 값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얘는 전부 다 알파로 수렴한다고 말해줄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근데 그래서 자, AN이 수렴하고 라고 했으면 어디로 수렴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면 이거 구해라 라고 하면 일단 대입관찰하면 A 무한대 하면은 뭐 수렴한다고 했는데 뭐로 수렴하는지 모르겠지. 그러면 기호로 일단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알파라고 가정을 합시다.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알파로 수렴한다고 내가 가정을 할게. 알파가 뭔지 모르겠어. 문제 수렴한다고 했어. 극한식 계산은 뭐하고 뭐한다? 대입관찰 하면은 분모는 어떻게 돼요? 2알파 마일 분의 하고 얘도 극한이 그냥 뭐라 그랬어요? 알파 플러스 4는 몇이다? 이렇게 하면 논술형이면 틀린 거야. 저거 뭐 이렇게 쓰면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 리미트 안 붙여. 예? 리미트 붙인 것도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왜 틀렸을까요? 알파가 상수. 알파가 상수란 말 안 썼어요? 자, 얘는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면 리미트가 없어졌지. 이거를 내가 뭐로 바꿔버렸어. 얘도 뭐로 바꿔버렸어. 따라서 분리해서 계산했다 라는 뜻인 거야. 근데 우리 극한에서 분리 계산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였죠? 존나 수렴해야 돼. 근데 지금 따라하세요. 수렴 나누기 수렴. 그러면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분리 계산이 가능하죠? 분모형이 아니어야. 분모가 지금 어디로 수렴한대요? 2알파 마이너스 1. 얘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지? 그러면 케이스를 나눠 써야 돼. 또는 가정을 하나 모순인 걸 보여서 걸러주거나를 했어야 돼. 자, 근데 케이스를 무난하게 케이스로 나눠봅시다. 이런 거. 얘가 어디로 수렴한다고 분모가? 0. 예? 2알파 마이너스 1. 그게 0일 때를 가져요. 2알파 마이너스 1이 몇일 때? 0일 때. 알파가 몇 분의 몇일 때? 1일 때. 2번. 2알파 마이너스 1이 몇이 아닐 때? 0일 때. 이렇게. 이때는 그러면 분모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니까 뭐 할 수 있다? 분리 계산, 리미트를 분리한 다음 다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다가 되니까 이때는 그러면 2알파 마이분의 알파 플러스 4 이걸 써도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판단을 직접 해봐야 돼. 근데 분모가 0으로 가면은 대입관찰하면 분모는 몇으로 가고? 0으로 가고 분자는 몇으로 가요? 지금 이건 알파가 몇일 때라는 뜻이야.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4니까 2분의 9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 대입관찰하니까 뭐분의 뭐예요? 0분의 2분의 9면 이건 부정형도 아니고 그냥 뭐야 이거는? 이건 정형이에요. 정형. 어디로 발산?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한대로 가는 이유는 이제 무한대가 아니네. 얘 0에 가까워지면 뿔만 무한대라고 해야겠죠. 0 플러스 1 때랑 0 마이너스 1 때 상황이 달라지니까. 네. 부호에 따라 뿔만 무한대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수렴해야 되니까 모순이다. 이렇게 걸러내고 시작을 하는 게 맞아요. 또는 이렇게 해석해도 나쁘진 않아. 따라서 분모의 극한이 0인데 수렴하면 분자의 극한도 0이다. 수초에서 미정계수 결정 1번이었죠? 그럼 분자의 극한이 0인데 수렴하려면 분자의 극한이 몇이어야 되는데? 0이 되는데 지금 몇이라서?
이거는 구라서 모션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아요. 참고로 이제 분모가 0이 아니면 분리계산 이거는 킬러급, 중킬러급 문제가 아니면 상관없어. 이런 거 쓸 일이 없어요. 킬러, 중킬러 문제에서는 이거를 안 하면 답이 다르게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신경을 써줘야 돼요. 정발이었나? 정발 프린트에 나왔던 거 같아. 넌 정발이지. 너네 그 학교 프린트 중에 하나인가 두 개인가 이거 안 하면 답이 다르게 나는 적이 있었는데. 예. 그럴 기회가 없어요. 예. 자, 예제 2번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건 이따가 쓰고. 자, 우리가 아까 AN의 극한이 알파, 그러니까 AN이 알파로 수렴하면 AEN도 어디로 수렴한다? 알파. 근데 이 반대는 안 돼요. 얘가 알파로 수렴한다면 해서 이 명제의 역인 거죠. 얘는 그럼 AN을 알파로 수렴할까? 하면 얘는 반례가 존재해요. 주로 반례를 찾아라 그러면 0, 뿔마 1 얘네들 가지고 찾으면 되고요. 자, 한번 보여줄까요? 그러면 뭐 1, 0, 1, 0. 이 정도로만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얘 보고 판단을 해보면 A, EN 한번 써볼까요? 얘는 그러면 짝수 번째 항들만 예항으로 가지는 수열이잖아. 뭐만 가져가야 돼?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몇으로 수렴? 0으로 수렴. 하지만 얘는 전동발산. 그 반례가 되는 거죠? 반례 참조. 그래서 그 예시를 저 정도는 찾을 수 있으면 좋아요. 나중에 복잡한 상황일 때도 0이랑 뿔마 1로 반례를 찾을 수 있으면 좋고요. 목표가 한 1등급이면 찾을 수 있어야 되겠네. 수랑 비슷한 거는 최대한 좀 덜 얘기를 할게요. 저번에 내가 말했지만 통신만 말했던 것 같은데 다 쓴 사람 좀 읽어봐. 다른 친구 쓸 동안 읽어보면 좋아. 왜냐면 내가 새로이 배우는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그걸 다 완벽하게 분명히 소화를 못해. 일부분은 기억하고 일부분은 까먹고 이렇게 되는데 반복해서 좀 읽고 하면 좀 장기 교육으로 좀 더 넘어가니까 읽으세요. 개념은 지겨워야 돼? 안 지겨우면 아직 불충분한 거야. 지겨워야 충분한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는 마찬가지로 이거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서 그냥 n이 무한대로 갈 때로 바꿔주고 fx, gx는 a, n, bn으로 바꾼 거예요. 완전히 똑같아.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따라하세요. 부등식의 극한을 취하면 부등식의 극한을 취하면 등호가 붙는다. 등호가 붙는다. 또 하나 세 변짜리 부등식 나오면 무슨 정리? 샌드위치. 샌드위치 정리 쓰는 건가 하고 의심을 해봐야 돼. 그 정도 내용 쓸 건 없고요. 자, 여기까지가 수투랑 관련된 내용이고 오늘 되게 빨리 끝났네. 그치? 예, 다 제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무서워. 여기 나갈까? 월수문에는 여기까지만 나왔거든? 여기까지는 수투 내용이었어. 그렇게 한 이유가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지금? 6시 40분이요. 뭐야? 어제 여기까지 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나 지금 상태는 많이 안 좋지. 죽을 것 같아. 좀 더 나갈까? 다 나가였어요. 내용은 요 정도 11번까지인데 야,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할까? 여기 내 등비수열의 극한 문제는 없는데 숙제를 안 낼게. 근데 개념만 조금 들어볼래 한번? 네. 개념 한번 들어보고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들으면 내가 선행 안 했어도 좀 더 좋지 않을까? 한번 그 들으면 불만 있어? 있으면 안 돼. 자,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한 내용은요. 가지가지 한다 둘 다. 넌 떠들어라. 나는 쳐먹겠다. 이거야. 갑시다.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 첫 항 곱하기 공비의 n-1 이렇게 나타내죠. 자, 이때 이런 꼴이 주어졌을 때 얘가 미지수로 주어져 있고 얘네들이 어떤 범위의 값을 갖냐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야 이거를 가지고 더 복잡한 애들의 극한을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자 일단 얘는요 너네한테 내가 등비수열의 수렴 발산에 대해서 설명해봐 하면은 얘는 이제 여기서 첫 항이 공비랑 똑같은데 A가 R이면 R 곱하기 R n-1이니까 뭐가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의 특별한 케이스가 이거라서 굳이 하나만 외운다면 얘만 외워도 돼요.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나오긴 해서 얘도 내가 넣어놨는데 애들이 이것만 기억하는 애들은 이게 아닌 이런 케이스 나오면 바로 풀리는 거야. 그래서 꼭 하나만 알아야 된다면 얘를 알면 되고요. 근데 이것도 많이 하다 보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외워져요. 조절해.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거 내용을 한번 얘기해보자면 자, AR의 n-1승이 극한이 어떻게 되냐를 묻는다면 일단 첫 번째 첫째 항이 0일 때만 따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첫 항이 0이다? 공비가 뭐든 상관없이 AN이 항상 몇이에요? 0.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도 0. 0, 0, 0, 0 계속 0에 가까워지니까 그러면 이 AN의 극한이 몇으로 뭐한다?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봐봐. 우리가 이제 나머지 4개는 그러면 A가 0이 아닐 때의 케이스예요. 굳이 내가 여기 쓰진 않지만 0이 아닐 때는 이제 R의 범위에 따라 공비의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얘가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이 1보다 작다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3 곱하기 하고 2분의 1에 n-1승 이렇게 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n이 점점 커질수록 밑이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이거 무슨 개형으로 해석하면 돼요? 지수함수에서 밑이 1보다 크면 뭐 하는 개형? 증가 개형. 우리가 2차 함수 개형 말하면 위볼 압을 말하잖아. 지수로그 함수는 증가 함수로 말을 해주면 돼. 이렇게 되면 증가 개형, 감소 개형? 감소 개형이니까 얘가 값이 점점점 어디에 가까워질까? 점점점점점 0에 가까워질 거란 말이야. 얘는 상수고요. 몇에 가까워지고? 0이요. 그럼 대입관찰하면 3 곱하기? 0이니까 몇으로 수렴? 0.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용수면 어떻게 해요? 그래프를 못 그리잖아요. 안 그려도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해도 자, 이것도 계산을 굳이 하려고 한다면 나중에 계산 안 하고 그냥 0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계산해서 보여줄게. 자, 얘 같은 경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한 다음에 마이너스 1만 따로 빼내면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 지수 자리가 자연수들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뭐 음수든 허수든 상관없이 지수 법칙을 항상 쓸 수 있으니까 분리를 할 수가 있고 대입관 차례보잖아. 이 친구는 몇으로 수렴? 3으로 수렴. 이 친구는 몇 또는 몇? 마일 또는 1로 이제 진동 발산하고 있고 이 친구 몇으로 수렴? 그러면 3 플마 1 0 곱하면 무조건 몇일까? 0. 정형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0이 되는 거 바로 보자마자 그냥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공비가 1보다 작다? 그럼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묶어내고 나면 얘가 무조건 몇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지가 아무리 앞에서 뭔 짓을 하든 무조건 몇으로 수렴한다. 근데 여기도 이제 공비가 마이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0으로 한다고 말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공비가 1이다. 그래서 첫 항은 0이 아닐 때라도 전제를 깔아놨죠. 그럼 첫 항은 A야. 공비가 1이면 둘째 항은 뭐가 돼요? A. 셋째 항은 뭐가 돼요? A. 넷째 항은 뭐가 돼? A 하면 어디로 수렴? A로 수렴이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 했으니까 뭐 더 해볼까? 마이너스 1도 한번 해보면 첫 항이 A야? 둘째 항은 뭐가 되겠네? 마이너스 A. 셋째 항은? 넷째 항은? 그럼 이제 A가 뭐가 아니기 때문에 0이 아니니까 뿔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A가 0이면 0, 0, 0, 0 이렇게 되는 거지만 거기는 뭐 한다? 진동 발산. 발산이라고 써놓고요. 바로 진동이라고 쓸게요. 진동 발산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R이 1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로 가거나 A가 음수였으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사실 이거는 굳이 다루지 않아요. 절대값 1보다 크다라면 R이 1보다 크거나 뭐보다 작거나 Y보다 작거나. 그러니까 뿔마일 바깥쪽일 때를 말해요. 그럼 얘는 발산. 사실 얘네들은 발산하는 건 어떤 발산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따라하세요. 수렴할 조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등비수열 AN이 수렴한다라고 말하잖아. 그러면 따라하세요. 첫 항이 0이거나 공비가 R보다 크고 1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야 돼. 따라하세요. 수렴할 조건. 수렴할 조건. 여기가 수렴 조건이에요. 수렴 조건은 A가 어떻거나 0이거나 여기가 또는 R은 어때야 된다? 마일보다 크고 Y보다 크고 R이 1보다 작거나 작거나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따라하세요. 0으로 수렴할 조건. 0으로 이거는 0으로 수렴할 조건이죠. 이거는 첫 항이 몇이거나 0 첫 항이 0이거나 또는 R이 Y보다 크고 1보다 작았다. 작다.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알고 있어야 돼. 두 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수렴할 조건 따로, 0으로 수렴할 조건 따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막 등비절 극한이 막 나와 있다? 근데 A랑 R을 범위랑 값을 뭐 아예 모른다? 우리가 케이스 나눠가지고 해석해 줄 수 있어요. 이거 결과가요. R이 이러면 이렇게 되고요. 저러면 저렇게 되고요. 이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아래 두 칸은 그냥 발산, 이렇게 하나 묶어서 그냥 해버려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쓰고 있구나. 기다려줄게. 쓴 친구 다음에 읽어보세요. 내가 한 번씩 개념 테스트 본다고 등비설의 수렴 발산 그리고 등비설의 극한에 대해 설명한 시험을 1번 표를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이거랑 비슷하게 하나 더 있거든. 등비 수열 했죠? 이제 다 다음 시간에 등비 급수라는 걸 배우거든. 그것도 비슷한 표가 나와. 그래서 등비 수열의 극한, 등비 급수의 그때 얘기해라 그러면 두 개 따로따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서 그 중에 하나야.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거랑 좀 헷갈리니까 정확하게 너네가 외워줘야 돼. 얘는 외워야 돼. 자, 그 다음 이제 2번 케이스는 1번 케이스에서 뭐랑 뭐가 같을 때라고 했죠? 첫 항이랑 공비가 AR이 같을 때니까 봐봐. A가 0일 때는 따로 안 봐도 돼. 왜냐면 여기에 R이 몇인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0이면 얘는 그러면 R 곱하기 R의 n-1이니까 첫 항이 R이야. 그럼 R이 0일 때는 어차피 여기 포함되니까 얘를 안 쓰고 이 4개만 그냥 쓰면 돼요. 그래서 이 4개가 그대로 여기 들어가니까 내가 굳이 안 쓸게. 안 써도 되겠지 얘들아? 근데 너네 이해하면 안 써도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다 써서 외워야 되는데 이해가 되면 굳이 안 써도 돼. 너네가 따로 쓸 거면 숙제로 써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리미트 했을 때 등비수열의 극한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극한식 계산은 대입관 잘 할 건데 이때 이제 A, B라는 상수는요 1보다 둘 다 크고 B가 더 큰 거로 가정을 해봅시다. 대입관 차라면은 얘 1보다 큰 거에 무한대승이죠. 지수함수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니까 무슨 개요? 증하경의 개 어디로 가겠네요? 0이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죠? 얘도 어디로 갈까? 0이 무한대 그럼 뭐분의 뭐 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다루는 방법 뭐였죠? 최고차는 다항식이니까 우리가 미적분에서 어떻게? 분모의 최고의 최대 자, 가장 큰 무한대 최대 무한대도 틀린 말은 아니네. 네. 가장 큰 무한대를 나눈다. 분모에는 무한대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무한대야? 예. 예? 예? 뭐요? 물어본 거야. 저요? 물어본 거네. 정말 아버지. 누가 말했죠? 누가 말해줬는데? 이거 뭐야? 분모에 누가 무한 들어가는데요? B의 n승 B, N승. 그래서 걔를 뭐 한다? 나눈다. 나눈다가 되는 거야. 자, 나눠보면 사실 근데 나눌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그냥 분수잖아요.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은 N이 무한 들어갈 때에서 지수법칙으로 이 N의 자연수만 들어갈 거니까 묶어버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놓으면 지수함수분의 지수함수꼴이 그냥 하나의 지수함수가 된 거야. 그러면 밑이 이거 어떨까요? 밑이 1보다 어떻기 때문에 1보다 작은 양수니까 뭐한다? 감소하니까 A 무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되고요. 이거를 기본으로 얘를 가지고 이제 나머지들도 확인을 해보는 거야. 나중에 보정해서 쓱싹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결과가 유도되는 과정을 봅시다. 자, 이 친구 대입관 찾아볼까요? 보세요. 같이 봐요. 대입하면 분모 뭐가 되죠? 양이 뭐 뭐지? K 따라 달라져요. K가 양수면 음수면 0이면 정의면 돼요.
정의 안 돼요. 분모가 0은 정의 안 되죠. 그래서 양수도 내세야. 몇 불만 무한대? 여기 뭐가 돼 이거? 무한대요. 이거 뭐야? 무한대. 그럼 분자 통째로 뭐예요? 무한대. 그럼 무슨 꼴이라고 말해줄 수 있겠네? 무한대. 부호 뿔마다 상관없긴 하지,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무한대면 대 무한대 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다룬다고요? 누구로 뭐한다? 분모의 최대 무한. 그럼 누구로 나누면 될까요? B. B의 n승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되죠? A 무한대 분모는 뭐만 남고 K. 여기는 뭐분의 뭐로 묶어버릴까? B분의 A의 S 플러스 이렇게 도 다시 이제 대입 관찰을 해보는 거야. 대입하면 얘는 뭐고요 그냥? K. 얘는 뭐예요? 1. 그럼 뭐예요? 1. 그럼 K분의 1로 수렴이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K는 애초에 0이 아니니까 0이면 애초에 정의가 안 된다고 했었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도 볼까요? 그러면 얘도 대입 관찰하면은 L 곱하기 무한대 K 곱하기 무한대 이렇게 되니까 꼴 자체가 무슨 꼴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무한대 꼴이니까 그러면 얘는 누구로 무한다? 가장 큰 무한대로 여기 지금 AN도 무한대고 BN도 무한대잖아요. 참고로 따라서 미츠의 절대값이 크면 더 큰 무한대. 이 그래프를 생각해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2의 n승, 3의 n승 생각해보면은 얘가 y는 2의 n승이라고 치면은 n축 y는 3의 n승은 여기서 RST 이렇게 좀 더 올라가요. 이렇게 같은 값일 때 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n이 무한대로 갔을 때도 누가 더 크겠다. 3의 n승이 더 크다. 그래서 얘는 지금 미치 절대값이 크냐 크니까 둘 중에 누가 더 큰 무한대다. n승. 그러면 분모 분자를 어떻게 한다? 누구로? Bn으로 나눈다. 써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빨리 불러주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분해? L분해 아니에요. Bn분의 아니에요. L 곱하기 B분의 A. L 곱하기 B분의 A의 그리고 플러스 1분의 B분의 A의 n승 플러스 K. 낯선 새로운 극한식이 됐죠. 변형했으니까 또 뭐예요? 대입하고 꼴을 관찰해야 되죠? 대입하면 이 친구 뭐가 되겠네? 0. 얘 때문에 0. 이게 뭐가 돼요? 0. 어디로 수렴? K.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 친구는 대입 관찰해보면 어떤 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통분할 게 있어요? 아니요. 유효할 게 있어요? 인수분할 거 있어요? 아니요. 뭐하죠? 가장 큰 무한대인 누구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지만 묶어내보면 결과가 판단이 돼요. B의 n승으로 묶어내면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B분의 A의 n 이렇게 묶어내잖아? 다시 대입 관찰하면 얘 어디로 가고요? 무한대. 얘 어디로 가요? 0이니까 무한대 곱하기 1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 확인? 무한대. 정형으로 변형을 해준 거죠. 원래는 부정형이었는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묶어내봤더니 정형이 됐다. 그래서 결과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쭉 써볼래요. 그래서 우리가 수2에서 최고창 개수비로 수렴했던 거 기억나요? 차수가 같으면 개수비로 수렴? 그랬던 이유는 최고창 나누면 그 최고창들의 개수만 남고 다 0이 돼서 개수비를 수렴하는 거였거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무한대의 개수비를 수렴한다 하면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야. 사실 그러면 유도 같은 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큰 무한대인지, 누가 최고창인지 보듯이 누가 가장 큰 무한대인지만 우리가 눈으로 쓱 하고 보면 되는 거거든. 쓴 친구는 한번 보고 있으세요. 다른 친구들 쓰면 또 얘기를 할게요. 내가 월수금 애들 수투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했나 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세요. 최고차항 개수비 보듯이 가장 큰 무한대 개수비를 관찰할 수 있어야 돼. 자, 여기 가장 큰 무한대가 누구죠? 1번에서는 Bn 개수 몇이야? 1. 분자에 Bn 있어 없어? 그럼 Bn 개수 몇인 걸로 생각하면 될까? 0. 그래서 1분의 0에서 몇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있어야 하고. 자, 여기 Bn의 개수, 그럼 분모의 Bn 개수 몇이고요? K, 분자는 1, 그래서 K분의 K분의 1. 자, 여기는 Bn 개수 몇이고, 분모 1, 분자는 K. 그래서 뭐로 수렴? K.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엄밀하게 다루는 부분은 알아야 돼. 따라하자. 가장 큰 무한대로 나눈다. 정확히는 어디에서 가장 큰 무한대? 분모에서 가장 큰 무한대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가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다음 시간에 알아볼 것 같긴 한데 잠깐. 네, 여기는 다음 시간에 이 두 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 쉬었다가 53분 7시 5분에 시작할게요. 그래서 우리 문제 좀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